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재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업되신 것 같아요. 왜냐면요, 화요일, 수요일이 조금 이 시간이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심리적으로 아직까지 이 추석이 이렇게 멀었나? 다음 주가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막 마음이 들떠 있어서 다잡히기 추석 위해서. 때문에. 네. 그렇죠. 네네. 한 주가 너무 길어서. 그러시군요. 하지만 오늘 네. 즐겁게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또 토론토 이게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같은 팀인데 왜 이러죠? 이제 류현진 선수는 최악 투를 냈는데 질문에서 이제 나오신 것처럼 류현진 선수와 토론토입니다. 류현진의 토론토도 아니고 왜냐하면 류현진이 힘들었던 거랑 다르게 가을 야구가 저번 주에는 토론토가 좀 힘들어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류현진 선수가 2이닝 동안 7실점을 했대요. 네. 이거 진짜 못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12일이었죠. 이 볼티모어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을 해서 정확하게는 2와 3분의 1이닝 동안 홈런 2개를 포함해서 네. 8피안타, 볼넷 1개, 탈삼진 4개, 7실점했습니다. 네. 예, 최악의 투구를 펼치면서 평균 자책점이 3.77에서 4.11로 치솟았습니다. 4점대까지. 예,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 보통 2점대, 3점대였는데 이게 지금 4점대, 그것도 지금 시즌 막판을 향하고 있는데 이 4점대까지 치솟은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고요. 네. 그나마 이 경기에서 토론토가 7회에 조지 스프링어가 역전 투런을 치면서 네. 이 류현진 선수의 이 패전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토가 11대 10으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와우. 예, 류현진이 패전을 면했지만은 토론토의 에이스로서의 좀 명예는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런 하여튼 상황입니다. 뭐 대단한 팀이긴 하네요. 7실점이라면 일단 실점을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뒤집어서 이겼으니 그렇죠. 참 뭐 방망이가 좋은 건지 운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류현진 선수 소식 전할 때는 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그러니까. 패전을 떠났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시즌 거의 내내 그랬잖아요. 네, 뭐 요즘은 정반대. 뭐 가끔씩은 도움 받을 때도 있어야죠. 네. 자, 일단 지난주에 나오셔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류현진이 좀 4일 만에 등판하기 때문에 이거 컨디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그 말했어요? 누가? 저는 안 네?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일부러 좀 무시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아니길 바라는 제가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통계가 진짜 맞긴 맞는 것 같아요. 5일 이상 휴식을 하고 등판한 경우에는 10경기에서 6승 3패에다가 평균 자책이 2.61인데 4일 휴식만 한 경우에는 12경기 4승 3패에다가 평균 자책이 5.64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요? 이거 데이터 야구네. 그렇죠. 정확하죠. 류현진 선수도 이제 한국 나이로 35살의 베테랑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해에는 단축 시즌으로 많이 안 던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번 시즌에는 이제 전 경기를 다시 소화하려다 보니까 뭐 류현진뿐만 아니라 다른 에이스급 투수들도 시즌 막판에는 약간 체력적인 문제점들을 다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가 지금 순위 싸움을 하고 있고 거기서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또 그런 팀의 상황이 또 맞물리다 보니까 네. 사실 류현진 선수가 그 다음 날에도 좀 등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등판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됐던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더블헤더 1차전으로 이제 일정이 잡혔고 여기서 결국은 류현진 선수가 시즌 최악의 투구를 펼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게 다저스 때 류현진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다저스 때는 류현진 선수의 컨디션을 약간 좀 조절을 일부러 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희정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정 가능한 여지가 좀 있었다면은 조정을 했죠. 왜냐하면 이동일을 좀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한 차례 등판을 건너뛰는 뭐 그런 방법을 좀 썼는데 당시에 류현진이 4일 휴식 이번처럼 했던 경우가 7번에 불과했고 14번을 5일 휴식 후에 등판했고요. 심지어 6일 이상 이제 거의 로테이션을 건너뛸 정도로 휴식을 취했던 경우가 8번. 그러니까 4일 휴식보다 오히려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당시에는 류현진이 다저스에서는 3선발, 4선발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토론토의 에이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좀 더 로테이션을 걸러주는 등의 배려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은 있죠.
에이스의 숙명이죠. 무게감이라는 게 네. 어쩔 수가 없군요. 네. 이거 뭐 어떻게 홍삼을 더 다려 먹어야 되는지. 어쨌든 뭐 토론토가 이게 네. 지금 거의 벼랑 끝 전술이에요. 네. 근데 지금 와일드카드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 지구 1위죠. 이 템파베이를 상대로 해서 8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최근 4연승을 거뒀고요. 10경기에서 9승 1패. 네. 조금 더 경기 수를 벌려보면 17경기 15승 2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 이 와일드카드 부문에서 4위에 머물렀는데 9월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 12경기에서 11승 1패. 그러니까 지금 14일 오늘 현재 81승 63패에 야. 승률 5할 6푼 3리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와일드카드 부문 현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9월에만 지금 114점을 기록을 했고요. 네, 13일에 볼티모어전에서는 무려 한 경기에서 22점 뽑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포텐이 이렇게 늦게 떠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막판에 어쨌든 이제 선수들이 뭐 잠시 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를 중심으로 한 이 네. 중심 타선이 폭발을 하면서 말 그대로 지금 경기당 평균 8점 이상 오늘도 안타 17개 치면서 8점 뽑았거든요. 네네. 이런 공격력이 계속해서 지금 막판에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네. 초중반부터 이렇게 잘했으면 그렇죠. 이렇게 걱정은 안 했죠. 그렇죠. 류현진 지금도, 선수 조금 예. 무게감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지구 1위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일단 메이저리그 와일드카드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셔야겠는데. 네, 일단은 그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각 지구별 1위 팀 3팀씩 해서 총 6팀이 이제 직행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 두 자리는 이 그 리그별로 승률 1위 팀을 제외한 승률이 높은 2개 팀이 와일드카드로 올라가서 이 두 팀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맞붙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팀이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지구별 한 팀에서 3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올라온 한 팀에서 4팀이잖아요. 네. 아메리칸 리그 4팀, 내셔널 리그 4팀이 이제 디비전 시리즈부터 해서 이제 포스트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번 주까지는 이제 이 토론토가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3위였어요. 쉽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이번 주에 대반격하면서 지금 아메리칸 리그는 특이한 게 와일드카드 레이스 1, 2, 3위가 모두 같은 지구,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디비전에서 3팀이 최대의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 있죠.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을 야구 네, 할 것 현재 같습니다. 분위기로서는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토론토 상황은 이렇고요. 템파베이. 네. 템파베이가 지금 가을 야구 가능하지 않습니까? 템파베이는 거의 100%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토론토보다도 8경기를 앞서서 이 아메리칸 동부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팀이 바로 템파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지만 선수의 가을 야구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외에는 이제 김하성의 샌디에이고 그다음에 김광현의 세인트루이스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셔널 리그도 와일드카드 경쟁이 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도 아직까지는 가을 야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지한 기자가 네.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다른 지구 상황은 어떨지 또 어떤 팀들이 가을 야구를 할지 좀 간략하게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네, 중부지구에서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이 독주가 시즌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화이트삭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는 휴스턴이 한 발 앞서는 상황에서 시애틀과 오클랜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네. 이 내셔널리그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이 서부지구에서 가장 먼저 가을 야구를 오늘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이제 와일드카드 부문에서 이제 1위,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는 미러키가 선두에 있고 동부지구에서는 애틀랜타가 선두에 있으면서 필라델피아와 뉴욕 매치가 이 선두와 4게임 반에서 5게임 반차 2위, 3위 싸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딱 들어도 뭐 강팀들이 다 지금 포진해 있고 네. 재미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많이 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네. 개인 타이틀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류현진 다승왕 또 토론토의 블라디미르 주니어 맞습니다. 게레로 주니어 네네. 홈런왕 경쟁하고 있죠. 다 토론토 판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말씀드렸던 다승 2위의 류현진 그리고 오늘 또 홈런 하나 추가하면서 드디어 오타니를 넘어선 이제 블라디미르 넘었습니다. 게레로 네. 주니어가 지금 홈런 1등이고 예. 타율도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1등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류현진이 좀 성적으로는 부진하지만 그 자리를 또 꿰차고 있는 선수도 토론토의 로비레이입니다. 이 로비레이가 현재 평균 자책점 1위, 탈삼진도 1위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총 5개 부분에서 이제 토론토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이야 대단합니다. 네. 아버지랑은 약간 좀 그 타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약간 교타자였죠. 뭐 장타자, 근데 교타자 모두 갖추고 있는 편이었는데 네.
블라디미르 게레로 그 아버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모든 공이는 다 치는 그런 그렇죠. 팬의 네. 이제 스타일이었는데 이번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침착하게 공을 골라내면서 홈런도 양산하는 그런 스타일의 타자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홈런을 치면서 또 아버지 기록을 넘어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예, 원래 이제 그 블라디미르 게레로가 몬트리올에서 2000 시즌에 44홈런을 쳤는데 네네. 오늘 이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홈런을 치면서 45개 홈런을 쳤습니다. 그렇죠, 시즌이 그렇죠. 다 끝나기 전에 아버지의 기록을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아버지도 44개를 쳤으면 그럼요. 장타자였군요. 당시 참고로 네. 그 박찬호 선수한테 그 홈런 많이 치기로 좀 그렇죠. 유명했었죠. 천적이었죠. 천적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박찬호 천적. 네. 지금은 류현진과 한 팀인 맞습니다. 그의 아들. 네. 자, 두 분이 그 MVP로 네. 한 명한테만 표를 딱 행사할 수 있다. 네. 뭐 일단 아메리칸 리그 MVP 경쟁은 오타니 쇼헤이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오타니한테 표를 줄 거예요? 저는 일단 오타니한테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만약에 표가 주어진다면. 한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쨌든 오타니가 투타 겸업을 해가지고 이런 맞습니다. 기록을 냈다는 것 자체가 뭐 지금까지도 보면은 뭐 103년 만에 지금 투수로서 그러니까 타자와 투수를 하면서 지금 두 자릿수 승리 도전하고 있고 뭐 네. 타자로서도 지금 두 자릿수 홈런 기록은 이미 세웠죠. 그리고 131년 만에 뭐 트리플 100, 100이닝, 100탈삼진, 100안타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워낙에 이 독보적인 그런 어떤 이 투수와 타자를 함께 하면서 네. 이제 낸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록을 놓고만 봐서라도 어떤 팀 성적과 무관하게 오타니가 MVP를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반대로 여기서 이제 저랑 김지한 기자 의견이 갈리는 게 굉장히 간만인데 아, 그렇네요. 지금 네. 만약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다면 MVP가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타점 3개 차이로 2등이고 나머지는 1등인데 네. 더 재밌는 건 내셔널리그 통합 트리플 크라운도 지금 가능해 보입니다. 이 경우는 1956년 이후로 없었던 기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역대 최연소 리그 통합 트리플 크라운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타율 면에서만 지금 내셔널리그에 있는 스탈링 마르테와 0.003리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56년 이후의 기록에다 최연소 거기다가 팀 성적도 토론토가 조금 더 좋다는 점도 감안하면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MVP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뭐 두 선수의 홈런왕 MVP 경쟁 이야기는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직 네. 시즌이 안 끝났으니까요. 저희는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고 끝난 US 오픈 테니스 대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메이저 테니스 대회 US 오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참 엄청난 대박 기록이 세워질 뻔했었는데 뻔했죠. 네.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새벽이었죠. 예,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 US 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이 노박 조코비치가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노릴 뻔했는데 네네. 이거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가 3대 0으로 조코비치를 돌려 세우면서 결국은 이 조코비치의 그랜드슬램이 좌절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캘린더 그랜드 슬램이라는 게 이게 진짜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한 해 열리는 모든 메이저 대회 다 우승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는 US 오픈 우승했고, 네. 뭐 올해는 윈블던 했고, 뭐 재작년에는 또 뭐 어디 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랜드슬램에도 한 개 다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선수도 별로 없죠, 사실은. 그렇죠. 거의 없죠. 네. 그걸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렇죠. 네. 야 그렇게 하는 선수도 거의 없는데 조코비치가 올해 캘린더 한 해 모든 메이저 대회 다 쓸어버리는 맞습니다. 이게 왜 못했을까요? 중압감도 있고 저는 올림픽에서 있었던 너무 체력 소모가 크지 않았나. 이 캘린더 그랜드슬램에다가 올림픽까지 석권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골든 캘린더 그랜드슬램 할 그렇죠. 뻔했으니까. 그 당시에 조코비치 심지어 복식에도 출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의욕이 넘쳤는데 분명히 조코비치도 사람인지라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고 만약에 조코비치가 이번에 우승했으면은 소위 말하는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에서 페나조 이 3인방을 에서 이제 탑 1이 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통산 21번째 우승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페더러와 나달이 모두 20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앞서 나가고 싶었던 욕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 선수가 메드베데프 선수였어요. 네. 결승. US 오픈 그러니까 우승을 한 선수인데 네. 야, 이 결승전에서 주도권을 한 번도 안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경기를 이제 쭉 봤는데 이 조코비치가 뛴 모든 경기를 메드베데프가 그 전에 다 분석을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코비치가 막히는 모습을 저는 올해 거의 처음 본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거의 경기를 주도권을 이제 메드베데프가 이제 끌고 가면서 기록으로 놓고 봐도 서브 에이스에서 16대 6, 공격 성공에서 38대 27, 오히려 실책이 조코비치가 38대 31로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지표에서 이렇게 메드베데프가 앞서니까 결국은 2시간 15분 만에 이 세 세트 만에 경기가 끝났고요. 네. 아까 정열 PD가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조코비치가 이번 대회에 좀 체력 소모가 많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8강전에 이 마테오 베레티니 그리고 4강전에 알렉산더 치베레프 이 선수들과 함께 다 경기를 펼치면서 메드베데프보다가 5시간 반을 더 뛰고 조코비치가 올라왔어요. 예, 그랬던 게 결과적으로는 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어쨌든 뭐 남자부 메드베데프의 메이저 대회 첫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세대 교체가 혹시 또 테니스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네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페나조 시대가 이제 조금씩 다들 나이도 있고 체력적으로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또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꼽는 선수가 이 메드베데프거든요. 네. 이 메드베데프가 이번 대회가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이었는데 첫 우승을 US 오픈으로 했던 선수들이 총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있었어요? 2009년에 마르틴 델 포트로 아르헨티나 선수고 2012년에는 앤디 머레이 그리고 2014년에 칠리치 2020년에는 도미니크 티엠 다들 지금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티엠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그렇고 네. 이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 메드베데프의 가장 큰 특징이 굉장히 강한 서브와 스트로크 아무래도 공격적인 테니스를 하는 선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팬들도 좀 더 열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페나조 시대를 이어갈 최선의 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페나조가 질 수도 있겠군요. 이미 한번 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 조코비치하고 이 메드베데프 선수가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어떤 이 멘트가 굉장히 좀 이 눈길을 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코비치가 끝나고 나서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체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딸 자격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다. 이런 또 이 멘트를 했고 메드베데프가 거기에 대해서 조코비치가 오늘 무엇에 도전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팬들과 조코비치에게 오히려 사과의 말을 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또 예의를 갖추는 모습. 그러니까 서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서로 이런 이 존중의 그런 어떤 이 모습이 저는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이런 것 같습니다. 부분들이 있어야 또 이제 스포츠 선수들끼리의 스토리도 생기고 그 맞아요. 스토리 또 네. 관중들이 열광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젊은 친구가 신사답게 행동했네요. 네. 자, 여자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차세대 주자로 불리는 선수가 우승을 했네요. 더 어립니다. 이제는 10대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예. 예, 영국의 10대 선수인 엠마 라두카누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요. 이번에 메드베데프도 이제 굉장히 젊고 라두카누가 우승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이번 2021 US 오픈은 세계 테니스계의 세대 교체의 신호탄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녀 모두 차세대 유망주가 우승을 한 거잖아요. 네. 예. 이번 대회에서 라두카누 예선 치르고 본선 올라온 선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 자체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예선 3경기, 본선 7경기, 10경기 그리고 이걸 전부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무실 세트 우승으로서 10대 선수가 무실 세트 우승이라고요? 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기록이고요. 사실 이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굳이 예선을 안 치러도 되겠죠. 원래 그렇죠. 같으면. 네. 근데 예선을 치르고 올라온 이유는 뭐 그런 랭킹이 이제 워낙 낮았죠. 네. 랭킹 때문에. 랭킹이 그랬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윈블던에서도 초청 선수로 이제 출전을 이제 해왔었고요. 네. 예, 그랬는데 예선부터 해서 본선까지 전 경기를 이렇게 무실 세트 우승이라는 이제 새 역사를 네. 이제 만들어냈고요. 결승에서도 사실 이 상대 선수였던 이 캐나다의 페르난데스도 10대 선수였거든요. 맞아요. 예, 이 선수와 결승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그런 기량을 뽐내면서 참 이 대단한 이 첫 인상을 이 메이저 대회에서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끼리 결승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99년 이후로 이제 처음인데 예. 그 당시 있었던 선수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제 이 라두카누랑 페르난데스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예. 당시가 마르티나 힌기스와 세레나 윌리엄스의 대결이었습니다.
반가운 네 이름이네요. 맞습니다. 둘 다 그때 10대였나요? 17세 세레나 윌리엄스, 18세 마르티나 힌기스. 네. 쉽게 짐작되지 않는. 힌기스가 18세. 네. 맞습니다. 네. 아, 99년도에 18세면 지금 되셨겠네요. 막내네요. 예. 어쨌든 야 영국이 배출한 네. 저 테니스 신동이네요. 그야말로. 맞습니다. 그렇죠. 이 라두카노, 엠마 라두카노. 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이 특이한 게 더 잘 외워질 것 같고요. 네. 특이한 이름이 네. 유명 선수가 되면 저희 아나운서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메드베데프를 몇 번 앞으로 더 얘기할 겁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라두카노가 특이한 라두카노, 이름인 이유가 라두카노. 이 루마니아 아버지와 예. 그다음에 중국 어머니 사이에 이제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맞아요. 네. 이 부모님들이 이제 영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런던에 자라면서 영국인 국적을 취득한 케이스거든요. 앞서 그 랭킹 얘기를 하셨는데 이 라두카노의 올해 초에 랭킹이 345위였습니다. 345위가 무실 세트로 우승했다. 맞습니다. 7월에 그나마 윈블던에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초청 선수로 16강까지. 예, 와서 179위까지 올라왔고 겨우 예선 출전 자격 얻어서 우승한 게 이번 US 오픈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마 영국 여행 갔었을 때 이 호주 오픈을 그때 이제 딱 할 때였는데요. 그때 네. 이제 TV 앞에서 정말 축구 못지않은 그런 인기를 이 영국이 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주 오픈을 나중에 제가 한번 또 그 갔었을 때도 이 영국 유니언잭 그런 또 국기도 많이 이제 보였었고요. 네. 그런데 영국 여자 선수가 그것도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한 게 마지막이 그러니까 그 전에 마지막이 1977년 윈블던에서 버지니아 웨이드가 우승을 하고 44년 만의 일입니다. 77년.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의 이 열광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고요. 뭐 맞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상당한 또 이제 또 축전을 또 보내서 또 화제가 함께 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영국에서는 그 영국이라는 테니스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라고 항상 부르짖는 그렇죠. 축구도 네. 그렇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다로 우승을 못 하고 있어서 목이 말라 있을 텐데, 야 정말 영국으로서는 관계가 무량하고 또 네. 윈블던에서도 우승을 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내년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그 나오미 오사카. 네네 오사카 나오미. 오사카 나오미는 어떻게 좀 시대가 이제 지는 건가요? 지는 건가요? 라두카노의 결승 상대였던 페르난데스한테 3회전에서 패배를 했는데 네. 이 경기 질 수는 있죠. 그런데 경기 끝나고 인터뷰가 다음 경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 휴식기를 갖고 싶다. 왜냐면은 뭔가 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자꾸 눈물이 난다. 이런 굉장히 좀 마음이 약해진 듯한 인터뷰를 보였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6월에는 프랑스 오픈에서 기권을 하기도 네. 했었고 이런 것 보면 본인 입으로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앞으로도 좀 걱정이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좀 휴식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오사카 나오미가 조금 더 치고 올라설지 이게 조금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US 오픈에 우리나라 권순우 선수 출전 안 했나요? 권순우 선수 출전을 했는데 단식 1회전에서 이 미국의 세계 랭킹 24위 라일리 오펠카에게 0대 3으로 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회전에서 탈락을 했고요. 네. 이번 시즌에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는 프랑스 오픈에서 32강 그리고 이제 윈블던에서 2회전 진출을 했고 호주 네. 오픈과 US 오픈에서는 각각 1회전에서 탈락을 하고 올 시즌을 마쳤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순우 선수 파이팅입니다. 네. 네, 이야기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고맙습니다. 네.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